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많이 남겨드렸지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원칙과 이 청산을 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가 엔벨로프 설정 등등, 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해서 조금 더 안전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일단 조금이라도 단 1%라도 도움이 된다면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봤기 때문에 이 원칙이 뭐 100%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트레이딩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본인만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이 잘 맞다면 그대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총 계좌 USDT 테더를 분리를 하고 나눠서 투자한다. 이게 제1 원칙입니다. 왜냐면 이 방향이라는 게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총 시드가 있어도 이렇게 10분의 1씩 나누는 편입니다. 거의 격리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10분의 1을 날리더라도 이건 청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나는 10분의 9가 남았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단 총 시드를 가서 뭐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잘못 삐끗하면은 다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10분의 1로 나눠도 알 수 없는 급등락 방향에 의해서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므로 절대적으로 계좌를 분리하여야 한다. 자, 이게 제1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나면은 무조건 현물 계좌로 옮겨 놓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 두 번째로 단기 급상승이라 또는 급락이라 하여도 추격 시장가 매수 매도 포지션 진입을 금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급상승이 나왔다고 시장가로 무조건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추격을 하고 싶다면 분봉상 조정 자리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분봉상과 미체결 지정가를, 그러니까 처음에 단기 급등을 했다 그러면 5분봉의 7일선의 지지라인,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에 미체결 지정가를 걸고 그 다음에는 15분 지지라인, 제가 자, 요 부분은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런 부분이겠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15분 봉을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전 고점을, 자,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전 고점을 자,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다고 하면요, 자, 요런 캔들이 나왔다 하면 이제 만약에 5분봉이라고 가정해 보면은 그 5분봉을 따라서 지지받는 이 7일선에 지지받는 라인에 분할 매수를 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15분봉을 보고 있지만, 15분봉 같은 경우에는 한번 5분봉의 지지를 받고 올라서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15분봉의 지지를 받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지지를 받을 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다음에 내려온다고 하면 30분의 지지, 자, 30분봉의 지지를 받을 때 공략을 하면 되겠다. 자, 이런 내용은 제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급등 시 최소 분봉상 조정은 존재하므로 내려오는 저점 부근과 또는 고점 부근을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도를 진행해서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게 옳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전에 제가 엔벨로프 설정에 대한 영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 제가 요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두 개를 설정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조금 더 극단적인 자리를 노릴 때는 요 부분을, 자, 6개로 6배, 그죠? 6배를 하나씩 더 추가해 주신 다음에 요렇게 약간 색깔은 제가 레드로 바꿨는데요. 요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아니고 알트코인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분봉상 15분봉의 요런 강력한 최대 저항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나만 더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셔서 한번 차트를 훑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전에 엔벨로프 설정을 할 때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추격 시장가 매수 매도는 꼭 100% 손실을 보게 되므로 차분하게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죠, 여기. 자,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상단과 최상단 쪽을 돌파를 했다, 만약에 상승 쪽으로 돌파를 했다 그러면 강력한 추세 방향이 단기간에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 진입을 중지해야 된다. 이 얘기는 강력한 롱 포지션이 유리한 상황에서 무조건 제가 이 엔벨로프가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만약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방향이 결정이 날 때는요, 무조건 뭐 이 지지가 옳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전에 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강력한 상승이 나와서 이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우리가 이게 횡보를 할 때는 이 엔벨로프 저항과 지지 쪽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오는 원웨이의 강력한 방향이 터질 때는요, 이 차트가 아니더라도 더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방어 포지션인 이런 부분을 중지하고 방향을 따라가는 게 옳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알트코인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패 원인에 대해서 자, 본인이 시장가 추격 매도한 그 자리는 변동성이 커지는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리한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 포지션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자리를 항상 말씀드리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매매 시에는 이전에 알려드린 엔벨로프 기법을 이용하되 15분과 30분봉만을 참고하며, 자, 7일선의 방향이 위로 꺾였는지 아니면 아래로 꺾이는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신 다음에 정해진 방향에 유리한 방어 포지션을 진입하여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자리를 노리라는 얘기죠, 방어 포지션을 할 때는. 그래서 또 한 종목 코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당일 여러 방향성과 유동성을 확인되는 코인, 그거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알트코인을 하실 때. 자, 마찬가지로 15분과 30분을 지지나 저항 부분에서 미치을 지정가를 걸어둡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강력한 이제 상승이 나올 때는 반대로 이제 원래 그 방향대로 7일선의 지지 라인을 찾아서 가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이제 방어 포지션을 할 때는 이 강력한 저항과 지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항상 여기와 여기, 그리고 더 극단적인 자리가 여기였지만 이보다 더 극단적인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약간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확률이 좋은 자리, 그런 자리만 노리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그래야 오히려 수익도도 안전하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체결이 된다고 했을 때요, 분명히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야 될지 분명히 최소 1분에서 2분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요, 생각할 시간 없이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유리하다,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그중 뭐 1개나 2개 코인이
포지션이 체결이 됐는데 그 종목 코인이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코인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주도 코인에 좀 더 집중해서 거래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1순위로 결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7일선의 방향이 횡보에 가깝다면 안전한 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나 7일선의 당일 추세 방향이 강력한 하락 추세인데 반대, 그러니까 상승 포지션의 체결인지 아니면 강력한 상승 추세인데 반대 하락 포지션 체결이라면 내가 잡은 포지션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될 수 없으므로 빠른 손절 또는 약익절, 본절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강력한 매수 추세나 매도 추세가 이어진다면 손절한 후에 그 추세 방향에 대한 지지 저항을 체크하여서 미체결 지정가를 걸어두는 게 좋다, 이 얘기죠. 자, 만약 이 방향 동안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손절을 미리 리드스 온리를 체크하셔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리고 10분의 1이 이 테더가 내 총 시드의 10분의 1이 청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10분의 9가 남아있는 시드로 분명히 복구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9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드 100%를 투입하셔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단 한 번의 강력한 추세 방향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절대적으로 인지하고 매매를 하셔야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급하면 안 된다, 머릿속에 항상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확률 높은 유리한 포지션을 진입하였는데 그 포지션마저도 깨버릴 강력한 추세 방향이라면 손절 후에 반대로 지지나 저항받는 곳에서 반대 포지션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급하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 여러 개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절대 반복되는 물타기는 청산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손절이 나갔다면 더 유리한 포지션 또는 강력한 상방으로 강력한 방향으로 지지나 저항 받을 때 체결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엔벨로프 지표 매매 특징, 생각할 수 있는 진입 타점에 시간적 여유를 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타점에 진입이 됐다면 이게 손절이 나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이끌어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엔벨로프 쪽으로 이렇게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를 주는 편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상 7일선의 방향을 확인 후에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제 청산 원인에 대해서, 자, 반등 또는 하락에 대한 현재 시점의 캔들을 파악한 후에 시장가로 진입함. 자, 이게 굉장히 좀 청산의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패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변동성에 따라 손실에 대한 그 공포감으로 손절이 반복되는 요인 때문에 청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드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난다. 결국에 강제 청산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얘기죠. 그리고 아무 자리에 홀짝 매매를 할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저배율, 소액 시드 분할이면 멘탈이 괜찮겠지만 고배율 또는 큰 시드를 투자 시에는 상하단의 이 변동성에 견디질 못하고 손절을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 청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 또 급락 또는 급등이 단 1분봉 또는 5분봉상 나왔다 하여 그 자리가 마지막 저점 또는 마지막 고점이라 혼자만의 상상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청산될 확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 기본적으로 악재 또는 호재가 소멸하는 종가 마감 시간대인 4시간 종가 마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매매를 하다 보면은 4시간 종가가 강력한 음봉인지 양봉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분봉상 반등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다시 상승으로 간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4시간 종가 마감 캔들 이후 15분 30분 종가 마감을 세밀하게 관찰하여서 또 한 번 확인하고 변곡되는 타점을 공략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제가 대부분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파악한 이제 예시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대부분 평균적으로 변곡되는 시간대가 항상 4시간 봉 마감 캔들인 9시, 1시, 5시. 자, 이렇게 종가 마감 이후로 주시한 다음에요. 그 이후에 타점을 공략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4시간 종가 마감 이후인 어떠한 정각시 15분, 그죠? 15분 종가 마감을 확인한 후에 변곡이 될 가능성, 또는 30분 봉이 마감이 된 이후에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45분 종가 마감 이후 변곡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이해해 보세요. 자, 이게 1분에서 5분 봉 종가 마감 후에 변곡은 이제 페이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15분 종가 마감 이후에 변곡을 생각해라, 최소. 그리고 이제 페이크 상승 또는 페이크 하락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15분 간격 종가 마감 캔들이 확정되지 않은 시간대는 변동성 조작이 심하기 때문에 진입 타점을 잡아도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위의 시간대에 따라 예를 들어, 자, 이전 4시간 봉 마감 캔들이 음봉 추세로 마감이 되었다면 4시간 종가 이후 하락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짜 반등에 속고 시장가 매수를 하게 되면 또 바로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손실을 볼 확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평균적으로 변곡이 될 수 있는 15분 봉, 그 다음 30분 봉 종가 마감 캔들을 확인하여서 15분과 30분 종가 마감 캔들을 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반전을 노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추세 관망만 하는 게 일단 또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 자리에 막 매매 시에는 30분 종가 마감 시간대까지 괴로운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4시간 봉 이후에 나오는 15분 종가 아니면 30분 종가 마감 후에 변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조건 최저점과 최고점을 체크하셔서 미체결 지정가를 걸어놓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아무 자리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가 다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아무 자리에 매매를 하다 보면요, 위아래로 흔들기 때문에 롱이 됐든 숏이 됐든 물려있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엔벨러프 최대 하단 쪽이라든가 상단 쪽에 단 1분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30분 종가 마감 후에 무조건 매수나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최소 30분에서 1분 안에 지속적으로 지지나 저항을 받는 강력한 엠벨 하단 쪽 또는 볼린저 하단 쪽이라면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풀매수보다는 2에서 30% 정도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내가 생각한 극단적인 하단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반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다. 자, 단지 반등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다시 재차 하락한다면 본절 또는 그보다 좀 더 밑쪽에 손절할 수 있도록 리드스 온리를 체크하신 다음에 역지적 시장가를 꼭 설정해 두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급락 또는 급등으로 인한 강제 청산이 됐을 때 뇌동 매매를 절대 하지 마세요. 복구하려는 마음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100% 공감하지만 이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뇌동 매매가 발동이 됩니다. 자, 시드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 언급했듯이 상당히 유리한 자리, 더 심도 있게 관찰하셔가지고요,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단 1분 만에 또는 10분 안에 복구하려는 100배 또는 큰 시드를 시장가로 진입 시에는 분명히 또 한 번의 반토막 손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루 또는 이틀 안으로 천천히 복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큰 변동성이 생길 때는 무조건 안전하게 분할로 최고 좋은 타점을 미체결 지정가로 체결시켜야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항상 좀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선물 시장에서는요, 이 변동성으로 인한 강제 청산은 언제나 가능한 일입니다. 내 시드가 뭐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다 투자하지 마시고, 자, 현물을 항상 90%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선물을 10%씩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천천히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 한 번의 급락 또는 급등으로 강제 청산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은 5분도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쭉 갑자기 급락을 심하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 나에게 10번의 기회 또는 100번의 기회를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분할로 시드를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린다는 거는 이 청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청산을 한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위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시드를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 분산을 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특히 선물 경험이 풍부한 경험자라고 해도요, 모든 시드를 읽는 시간이 일반인과 마찬가지입니다. 5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갖고 좀 약간 뭐랄까 좀 분리를 좀 제1 원칙이기 때문에 분리를 꼭 하세요. 자, 100분의 1이든 아니면 10분의 1이든 투자를 하셔가지고 강제 청산이 돼도 나에게는 기회가 무궁무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최소 1억이라고 하면 99번의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100만원 또는 1000만원이어도 다시 9번의 기회는 다시 주어져야 내가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10분의 1 투자, 원금 100만원 투자 시 원금 100만원의 수익을 봐서 200만원이 되었다면 무조건 100만원을 현물 계좌 태도로 보유하셔야 된다. 이게 필수 원칙입니다. 그 다음 100만원으로 또 한번 도전하여 결국 현물 계좌에 1000만원의 수익을 목표로 갖고 1000만원에 대한 원금 100% 수익률 이렇게 가지고 천천히 불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미체결 지정가로 걸어가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달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최저점을 공략, 이 또한 5분, 15분, 30분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오면 좋고 자리가 안 오면 그냥 반등 또는 하락한다면 자리가 안 오고 절대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 시장가 추격 매수 매도하지 말고 무조건 지지나 저항 자리를 미체결 지정가로 추격하듯이 지정가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장가를 진입 시에 세력은 아무 자리와 흔한 자리에서 절대 수익을 주지 않는다. 이거를 오래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개인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 그 자리는 다시 한번 하락을 꼭 시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승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절대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배율은 100% 청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를 이것도 갑자기 문득 생각나서 좀 적어봤는데요. 매매를 금지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자다가 첫 번째로 자다가 급하게 일어나서 피곤한 상태에서 차트 추세 확인도 안 하고 단순 시장가 매매를 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휴대폰으로 막 단타 매매를 하는 거는 금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매매가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아니면 하루 정도는 홀딩해 볼 뭐 그 정도 아니고서는 뭐 실시간 단타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외출 또는 출근 시간대에는 아무 자리에서 매도를 하게 되므로 뭔가 이런 게 되게 많죠. 장기 홀더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단타 매매는 핸드폰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주를 하셔가지고 정신이 몽롱하다. 그러면 기습적으로 충동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금지하셔야 되고, 피곤함, 그 피로감과 두통 등 몸 상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하루 수익이 나서 오히려 텐션이 너무 좋아서 피를 너무 받아가지고 자신감에 충만했을 때 아무 자리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하루 동안 열심히 수익 본 거 그냥 순간 청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대폭락도는 대상승장인데 나 혼자 차트를 비틀어 보겠다고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꺾어 보겠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는 절대 금지. 무조건 청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이렇게 또 매매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봤고요. 이것도 하나도 생각나서 갑자기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첫 번째로 가늘고 길게 수익을 보면서 가늘게 수익 보면서 길게 갈 것이냐. 수익률이 낮지만 추후 복리 효과로 시드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승자가 됐느냐. 자, 두 번째는 운이 좋아서 굵게 수익을 보고 똑같은 패턴으로 굵게 매같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인생도 좀 짧게 가는 거죠. 단 한 방에 청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이 좋아서 굵게 수익을 본 후에 가누고 길게 전략으로 탈바꿈을 한다면 1번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자, 배율을 조절하는 컨트롤이 생기기 때문에 계좌를 분산도 하고 안전한 트레이딩으로 이어지므로 결국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누고 길게 가다가 꾸준한 트레이딩으로 승리를 이끌어 나가다가 갑자기 두 번째 패턴이죠. 갑자기 인생 한방 마인드로 탈바꿈을 해가지고 짧고 굵게 전략한 후에 5분 만에 청산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또는 이 3번이겠죠. 제 생각에 그냥 생각난 대로 적어봤는데 운이 좋아서 수익을 크게 봤다고 하면은 다시 1번처럼 가누고 길게 안전하게 복리로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남겨봤고요. 이게 조금 뭐 자기만의 원칙이 뭐 뚜렷하신 분들은 뭐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막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원칙을 좀 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겨봤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뭐 추세 방향에 대한 이런 내용을 영상을 남기지 않는 이유는 제가 어찌됐건 방향을 얘기를 해서 맞췄다 해도요, 이게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세 방향에 대한 내용을 좀 자제를 하고 그 영상을 좀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여기 이 하단 쪽에 보시면은 이 아폴로 X라는 이제 신규 선물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바이낸스 UI를 그대로 따라해서 이렇게 뭐랄까 거래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리한 이제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영상에는 아폴로 X 요 소개 영상을 잠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안전거래 하셔서 언제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